미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초접전 구도가 대선 날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며 마지막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 대선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네,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오전이지만 대표께서 계신 뉴욕은 현지 시간 29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 대선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초박빙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소 우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께서 체감하시는 실제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7번째 미국서 시민 입장에서 이제 선거 경험을 하고 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번만큼 시민사회, 미국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적이 언제였을까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돼 있죠. 예. 아시겠지만은 올해 선거 과정이 갑자기 현직 대통령 후보 교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살해 얼굴에 총도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더더군다나 선거에 가까이 올수록 당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초박빙으로 그것도 전국적 지지율도 아주 동률을 이룰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경합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또 갈수록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동률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심이 집중되고 아마 투표율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대 선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 숨은표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샤이 트럼프라던가 히든 해리스 투표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좀 변수가 되겠느냐,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트럼프가 정치권에 등장한 2016년서부터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특별한 면이 이제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트럼프를 지지한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요 샤이 트럼프, 트럼프를 숨은 지지자들이 관심을 받는 게 특별히 아주 초박빙이고 이쪽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펜실베니아 아니면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샤이 트럼프 그 지지자가 만났었기 때문에 되게 지지율 가지고 정치 가지고 힘들죠. 그런데 이게 사실 2016년, 2020년 거치면서 약간씩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이 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샤이 트럼프가 줄어드는 추세였긴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지금 경합 지역 7개 주에 그중에 부동층이 있는 아직 해리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결정을 하지 않은 부동층이 몰려있는 그런 경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그 샤이 트럼프라든지 또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은 해리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층들이 많다 하기 때문에 아직 전망을 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지지율로 점치기 힘든 샤이 트럼프나 숨겨진 해리스 지지층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범위 규모는 크지는 않겠다. 이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전 투표가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관심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사전 투표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게 관례였다고 하는데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사전 투표율이 더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4년 전 팬데믹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투표하는 방식이 사전 투표, 조기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 거의 다 우편 투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과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많다. 그리고 대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당일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다른 편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기 투표나 사전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민주당 해리스가 유리한 거죠. 그런데 사전 투표, 조기 투표가 전략적으로 캠페인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올 초부터 트럼프 측에서도 사전 투표, 조기 투표를 지지층들한테 강조하면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미리 정해놓고 한 조기 투표, 사전 투표에서는 누가 유리한지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전 투표, 조기 투표는 많은 주에서 많이 이미 실시가 됐었기 때문에 당 측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참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유리한 면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것만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한가라는 거를 얘기하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오리건주 또 워싱턴주에서 이 사전투표함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방화로 인해서 투표함이 불타버리게 된다면은 재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사고된 걸로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정해지거나 어떻게 한다는 대책은 안 생겼는데 사실 뉴스거리로 나왔지만 지금 그런 사건이 있는 주는 이미 민주당 지역으로 공화당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진 경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의해서 좀 손해가 보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갖고 가다 나중에 문제 제기되면 어떻게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서요. 그리고 방수건이 난 거는 이 매일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한 거를 매일 보내거나 동네에 마련돼 있는 여기다가 투표한 봉투를 갖다 넣으라는 이런 투표함이 어떻게 분실이 되거나 나가지고 방어가 됐거나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결론을 내지는 아직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이죠. 그렇다면 경합주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인데 역대 경합주의 여론조사 평균 오차가 3.4%포인트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판 CNN에서는 여론조사들은 초박빙인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표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해서 내놓는 이 지지율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10월 초 들어오면서 거의 한 달간 아주 초박빙으로 각 조사된 데이터가 계속 거의 동다가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전국적인 지지율의 평균은 2% 정도 평균으로 한 3주 전서부터 해리스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나라의 선거가 사실 좁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경합 지역의 7개 주 중에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주가 조지아하고서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펜실베니아입니다. 이렇게 3개 주에서의 지지율을 놓고 볼 때에는 별로 이 지지율 조사로다 어디가 유리하다 하는 거를 의미 있게 생각은 안 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후보 캠프에서는 도어투도어 그러니까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이런 리테일 캠페인 방식으로 돌입을 해고 한참 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것만큼 경합 지역에서의 지지율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서 우열을 점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캠프 모두 굉장히 여러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리 샘프 측에서는 흑인 남성층을 사로잡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유세 찬조 연설을 했던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다라고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현재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였으면서 또 아시안계 흑인입니다.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절대 다수의 백인 유권자 눈에는 소수계로서 쉽지 않은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우수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 사회도 굉장히 생각보다 가불적 문화가 큽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 쪽 보는 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흑인들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흑인 여성과는 그래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4년 전 바이든을 결집돼서 지지했던 흑인들이 바이든 4년 동안 바이든 해리스 4년 동안 공약에 대해서 뭔가 된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그 현직 의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게 표심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흑인들이 카멜라 해리스 흑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만큼 지지도가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남미계, 아시안을 포함한 흑인계도 이전에 바이든을 지지했던 것만큼 심지어는 흑인 후보도 불구하고서 지지세가 그만큼 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푸에르토리코인들에 관한 이 비하 발언. 이게 그저께 트럼프가 드디어 맨하탄 타임스퀘어 가든에서 굉장히 큰 대중 유세를 했습니다. 네. 거의 미니 전당대회로 할 만큼 이걸 보니까 아마 저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걸 봤는데요. 트럼프가 거의 개선 장군처럼 왔습니다. 예. 그리고 찬조 연설자로 나온 연인, 코미디언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막말을 하면서 나온 게 어느 코미디언이 미국령으로 있는 푸에르토리코 그 섬을 갖다가 쓰레기 섬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일주일 남겨놓고 해리스 쪽 위한 게 나왔다.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게 있잖아. 선 직전에 이벤트성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어느 후보가 갑자기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갖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뭔가 할 때 웬만한 전문가들이 이틀 전에 그런 트럼프 쪽에서 나온 발언이 이 해리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 지금 조짐이 있고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면은 해리스 쪽에서는 좀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언제부턴가 트럼프는 유세에서 이 헤드라인을 자기가 이니셔티브 주권을 잡으려고 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찬조 연설 나온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막말을 하고 해괴망측한 이 발언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일주일 남겨놓은 양측의 이 유세의 그런 광경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선에 관련해서 변수들 그리고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